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 이수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파닉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파닉스를 뗐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죠. 이렇게 교육하는 카페나 영어 학원에 상담 오시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파닉스는 뗐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파닉스를 떼서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들어야 하나요? 라고 하실 정도로 예전에는 파닉스라는 말 자체가 어머니들이 학습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우리 아이가 파닉스는 뗐어요 라고 말을 하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어머님들께서 학원에 상담 가거나 아니면 저희 퍼플 아카데미에 뭔가 입학 상담을 하실 때도 우리 아이는 파닉스는 뗐어요 라고 하세요. 사실 저도 5살 이제 아이가 5살 후반에 영어 유치원을 가게 됐을 때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뗀 줄 알았어요. 영어 유치원 상담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학습의 이제 커리큘럼이 나오고 시간표를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가 매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세 때만 파닉스를 하나요? 그랬더니 이제 6세, 7세 것도 좀 보고 싶다고 하니까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도 파닉스가 일주일에 3회 정도 계속 들어있더라고요. 7세 되면 조금 그 2회 정도로 줄긴 하지만 파닉스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파닉스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파닉스가 뭔지 몰랐죠.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책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닉스는 뗐는데 왜 자꾸 이렇게 파닉스 공부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는 파닉스를 못 뗐습니다. 파닉스를 떼는 과정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파닉스를 뗀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를 정말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파닉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닉스, 그리고 또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는 파닉스를 뗐어요 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는 파닉스 시리즈 책 1에서 5나 아니면은 뭐 단계별로 A, B, C, D나 이렇게 파닉스 책을 풀었어요지 파닉스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는 아닌 거죠. 파닉스를 풀었다고 해서 파닉스를 모두 아는 건 아닙니다. 파닉스를 정말 뗐다는 의미는 우리가 한글 뗐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한글 떼기 하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얼추 받아쓰기가 됩니다. 아이들이 7살 때 자, 우리 아이 한글 떼기 다 됐어 라고 얘기하면 책을 좀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 있고 받아쓰기가 되는 단계를 한글 떼기 했다는 것처럼 파닉스를 뗐다는 의미는 책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내가 좀 긴 책도 이렇게 뭐 정말 챕터북 정도는 아니지만 웬만한 그림책이나 리더스는 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파닉스를 뗀 아이들은 원어민이 이야기를 하면 받아쓰기가 돼야 됩니다. 딕테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닉스를 뗀 겁니다. 파닉스라는 건 이제 물론 예외의 규칙도 있지만 소리를 내는 규칙에 대한 거예요. 한글 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음과 모음, 혼민정음 창제의 원리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어떤 소리를 내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됐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한글 떼기의 가장 첫 걸음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파닉스를 뗀 건 미국의 알파벳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음가를 알고, 그리고 또 그 음가들이 앞에 왔느냐 아니면 앞에 어떤 단어하고 결합돼서 오느냐 그리고 맨 끝에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규칙들이 바뀌죠. 그 바뀌는 과정에 대한 걸 아이가 많이 듣고 그리고 읽어가면서 느끼면서 뗀 다음에 그 파닉스에 대한 이론들을 같이 알아가면서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교과과정의 파닉스는 레벨로 보면 프리-K, K, G1, G2 과정에 넓게 포진돼 있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리면 거의 뭐 30, 40%
K나 G1 같은 경우는 50%까지도 파닉스 과정이 있고요. 그럼 4년 과정이죠. 예, K, G1, G2 그리고 프리-K 과정, 유치원 과정. 그리고 파닉스 음가가 나오는 과정은 실제로 제가 볼 때 6학년 과정까지 그 파닉스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죠.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장음으로 눈이 아픈데 밖에 창밖을 보니 눈이 내려요. 예, 긴 눈은 무엇이에요? 짧은 눈은 무엇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짧은 음을 내는 음과 예, 긴 음을 가진 음을 구분하는 문제를 지문으로 많이 풀었죠. 그런 것처럼 미국의 거의 6학년 정도, G6 정도에도 이런 파닉스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닉스를 뗐다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딕테이션이 되는 과정은 정말 오랜 기간 아이가 듣고 읽어보고 그 음가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파닉스 책을 통해서 이런 규칙들을 배워가면서 그걸 결합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듣고 쓸 수 있는, 따라 쓸 수 있는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파닉스를 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와일리 브레빈스 박사님이 이제 KT하고 인터뷰를 할 때 재작년에 스콜라스틱 데이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어머니들이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손을 들고. 파닉스를 떼면 어느 정도에 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미국 아이들도 4년 과정으로 파닉스를 뗀다. 그런데 파닉스를 떼는 거를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하버드에서 이런 과정을 많이 연구하신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스콜라스틱에서도 어린 아이들한테 파닉스 교육 과정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습득으로 하는지에 대한 책도 많이 내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과정 개발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파닉스 책도 내셨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는 파닉스를 뗐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가 못 읽으면 엄마가 이제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파닉스 책을 그렇게 알려줬는데 너 왜 파닉스를 읽을 줄을 몰라? 그럼 어머니도 같이 하셨는데 어머니는 읽을 줄 아세요? 어머니도 파닉스 책 아이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단어가 나오든 긴 책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른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파닉스 교육 과정에 파닉스를 뗐다는 의미 그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고 그리고 파닉스 책에 나온 이론만 가지고 파닉스를 뗄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파닉스를 실제로 떼려면 아이가 파닉스에 나온 알파벳이 기본 과정으로 갖고 있는 음과 그리고 그게 이제 앞에 나올 때, 중간에 나올 때, 뒤에 나올 때 어떤 음을 내는지 저니스 K, 그 다음 저니스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에서 계속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 알려준 과정을 우리도 그러죠. 수학을 배우면 집에 와서 다른 문제집으로 풀어봐야 알 것이 되죠. 영어도 파닉스의 교육 과정에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을 실제로 다른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는 이런 음가가 나오는구나. 이 단어는 이렇게 읽는구나. 그런데 파닉스가 A가 이런 음가를 내니 이렇게 읽힐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교육에서 습득으로 할 때 처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이게 파닉스를 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파닉스를 뗐다는 말을 그냥 가볍게 하지 마세요. 파닉스를 떼는 과정은 아주 오래 지속되는 과정이고 그 습득이 계속 아이가 유창성을 가져가도록 여러 가지 책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때 스스로 읽어보고 그 음가를 읽어낼 수 있으면 나중에 원어민이 읽어주는 문장을 받아쓰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저희가 퍼플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보케블러리를 학습하는 과정에도 파닉스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심화되는 과정으로 보캐블러리를 어떻게 습득 위주로 외워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존의 라방에서는 몇 번 해드렸어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으로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닉스 뗐다는 의미가 정말 이제 고도화 됐을 때 아이들이 막 G2, G3 가고 뭐 4점대, 5점대, 6점대 책을 읽을 때 그때도 파닉스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정말 능수능란하게 단어를 외워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닉스를 뗐다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어민이 말하는 걸 받아쓰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든 스스로 그 단어를 읽을 수 있을 때 파닉스를 뗐다고 말을 하는 거라고. 예, 한글 떼기도 마찬가지죠. 언어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글이나 영어나 모두 언어고요.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소리 글자라는 거, 표음 문자라는 거. 예, 음가에 다 소리를 결합해서 만든 문자라서 비슷해요. 우리말과 영어가.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아이들 영어에 대한 오해를 내가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하고 거의 6살 때부터 지금 10살이거든요. 이 과정을 아이들을 보고 또 저희 퍼플 아카데미 아이들을 보고 아, 내가 이런 점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점이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파닉스를 뗐다는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